하늘 보고 손잡기. 하늘이 보이는 휴가 2부. 14번째. 승우의 이야기. 제이크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형이 말해준 코리안 레스토랑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던 코리안 레스토랑의 아이디어와 기가 막히게 닮아서 있기도 했다. 형의 제안에 그 아이디어를 냈다는 사람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내가 머릿속에서 혼자서만 꿈꿔봤던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낸 적 없던 아이디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누군가. 그런데 내 머리가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빨간불. 머리는 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이쪽으로 강하게 끌리고 있어서 나르치스인 제이크에게 물었었다.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던 제이크의 말.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머리로 판단해서 충고해 주던 제이크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던 이곳으로 내 마음의 판단을 따라 와버렸다. 그랬더라도 형의 아파트로 바로 갔더라면. 왔더라도 형 말대로 형의 아파트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었다. 왜 하필 그 호텔이었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름도 들어본 일 없던 호텔이 내 마음을 끌어서 예약해버린 게 그녀가 일하는 곳이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바로 그 아이디어의 누군가였다니.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오던 날 바로 형의 아파트로 갔어야 했었는데 그랬더라면 그녀를 만나지 않은 채로 그저 처음부터 형의 애인으로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이 지독한 마음의 고문도 없었을 텐데 그녀가 형을 바라보는 모습이 읽혀서 예전에 나에게 했듯 그녀를 대하는 형의 태도에 아파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서 내가 힘겹다. 이건 정말 고문이다. 눈 감고 보지 않으려 해도 귀 막고 듣지 않으려 해도 그녀가 보이고 그녀가 들린다. 젠장. 이럴 땐 골드문트인 내가 싫다. 차라리 들리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았으면, 읽혀지지 않았으면, 느껴지지 않았으면. 그런 그녀의 모습이 밟혀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 형이 자기식의 사랑으로 나를 숨 쉴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그녀 모습이 그래서 말해야만 했다. 힘들어하는 그녀, 마음 아파하는 그녀가 숨 쉴 수 있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그녀가 느껴져서 형에게 말해야만 했다. 형은 말해주지 않으면 끝내 모를 테니까. 끝내 골드문트인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형은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을 들으려 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들어달라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만 해서 그녀를 아프게 한다. 그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형의 자기식 사랑조차도 그녀가 형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녀가 형을 불안해하게 만든다고. 그게 그녀의 탓이라고 한다. 그녀가 행복해 보이고 빛나 보이는 모습이 불안해서 형은 그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한다. 그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녀의 일을 그녀에게서 떼어놓고 싶어 한다. 잊은 걸까? 형이 처음 만난 그녀의 모습이 바로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모습이라는 걸. 형의 눈을 붙잡았던 그녀의 모습이
바로 노래하고 있는 그녀였다는 걸. 그게 그녀를 형의 눈에 들게 한 그녀 고유의 색깔이라는 걸. 그걸 잃어버리면 이미 그녀는 형이 처음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사랑에 빠진 모습을 잃어버린 그녀가 같은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그녀는 나르치스의 껍데기로 생활하고 있을 뿐 뼛속까지 골드문트다. 마치 나와 쌍둥이처럼 닮은. 그녀는 갇혀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누군가의 누구라는 이름으로는 절대로 숨 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의 이름으로 나는 나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관심과 배려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만 참견과 간섭이라 느껴지면 그대로 뒷걸음질 쳐 멀어지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배려인지 참견과 간섭인지 구분하지 못할 미묘한 차이도 예민하게 찾아내고 참견과 간섭으로 느껴지는 선을 구분하는 존재다.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두고 믿고 지켜봐 주면 스스로 먼저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지만 밀어붙이고 가두려들면 오히려 밀어내고 멀리 날아가 버릴 사람이다. 손 안에 잡아두려 손을 뻗을 때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친다는 걸. 믿어주지 않고 불안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처가 되고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걸. 그녀를 믿어주지 않고 잡아두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형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만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면 그녀도 힘겨워하지 않을 텐데. 처음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관심과 배려를 보였던 형인데 지금은 그녀가 가장 힘겨워하고 지쳐하는 참견과 간섭을 하고 있다. 형은 모른다. 골드문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걸. 그렇게 그대로의 모습을 믿고 바라봐주는 사람에게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이 언제나 골드문트가 마지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된다는 걸.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다. 뼛속까지 골드문트인 그녀와 가끔은 온전히 나르치스만 되어버리는 형이라니. 이런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다니. 가끔 형은 완벽한 나르치스가 되어버려서 머리로만 계산하고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 같다. 힘겨워하는 그녀를, 골드문트에게 맡기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니. 그 두 사람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나는 나일 수 있다면, 그녀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였다면 난 그녀를 힘들게 하지도 아프게 하지도 않았을 거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기분이 읽히는 게,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이 보이는 게 내겐 정말 고문이다. 그날 새로 산 CK 인투유도 그날 이후 쓰지 않았다. 그날 형의 표정을 보니 쓰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샀던 날 사서 한 번 뿌린 건가? 샹리 감슬로도 여전히 반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곧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향수를 써야 형이 신경 쓰여 하지 않게 되는 건가? 그날 너무 아름다웠던 엘린과 함께 걸어오던 나를 본 형의 표정은 난 마치 내가 아더왕 이야기에 나오는 랜슬롯이 된 기분이었다. 그 순간 형의 표정도 그 눈빛도. 하지만 동시에 형이 다른 사람 않는 것 같다는 작은 한마디에도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감추려 드는 그녀의 눈빛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예쁜 모습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그런 말을 던지던 형의 불안해하던 기분도 읽혀졌고 형의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그녀의 마음도 읽혔다. 형은 왜 그녀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형의 말대로 따라 주어야만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 생각하는 걸까? 형이 하는 작은 한마디에도 속상해하고 서운해할 만큼 형을 사랑하고 있는 그녀가 왜 정작 형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 그녀에게 너무도 소중한 모든 것들을 형을 위해서 해달라는 말로 결국 버려주길 바라는 형을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맷집바에서 넉나간 사람처럼 혼자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의 충격받은 얼굴. 잊혀지질 않는다. 형의 말에 또다시 상처를 받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녀. 그녀는 골드문트다. 그녀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녀의 모든 것들이 없이는 그녀 자신의 존재도 없는 골드문트다. 그녀가 아파하는 게 느껴져서, 그녀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녀가 속상해하는 게 읽혀서 빌어먹을. 채승우 이러다 돌아버리겠네. 채승우, 형의 믿는다는 말에 믿어도 된다고 내뱉은 건 너였어. 멍청한 놈. 오지 말았어야 했다, 채승우. 제이크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형, 우린 둘 다 바보다. 형은 머리로만 계산하고 판단해버린 나르치스의 오류를 저질러버렸고 난 마음으로만 판단해버린 골드문트의 오류를 저질러버렸으니까. 형도 나도 우리 둘 다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